안녕하십니까. 클릭이사람의 윤수입니다. 최근 K-팝 데모넌터스 열풍으로 우리 K-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옥마을에도 정말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는 전주를 알리기 위해서 설립된 곳입니다. 전주관광재단 용선준 초대 대표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기쁜 일만 가득하세요. 네, JTB도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전주관광재단이 지난해 설립됐잖아요. 네, 지금 한 5개월 됐나요? 제가 취임한 지 만 오늘자로 5개월째가 됐습니다. 직원들이랑은 다 뽑고요. 지금 15명 정원 중에 13명 뽑아놓고 있고요. 2명은 다음 주 정도면 잘하면 채워질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대표이사 선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어떤 점 때문에 발탁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주가 관광재단을 만든 거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로 본다면 참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관광공사나 관광재단을 운영해서 이제 국내외 관광 진흥을 하려는 목적이 있었지만 기초는 사실 문화와 관광을 합한 문화관광재단이 주된 조직기구인데 네. 전주시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35년간 한국관광공사에서 국내 및 해외 관광 진흥 업무를 하면서 제 경험이 아마도 관광재단으로 새로 출범하는 전주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심사위원들이. 아마 그 경험치나 전문성을 높이 봐주신 덕분에 네.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광이 똑같이 또 공통 단어로 들어가잖아요. 관광공사와 네. 관광재단인데 35년 근무하셨으면 엄청나네요. 한 직장에서. 네,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인데 그게 네. 거의 마지막 직장까지 근무하게 됐네요. 네, 관광은 많이 해보셨겠어요. 뭐 다른 직장에 비해 직업에 비해서는 뭐 국내외 여행도 많이 다니는 편이죠. 물론 이제 비즈니스 출장 개념은 탔지만 뭐 틈틈이 또 시간 내서 해외 여러 군데 관광 선진국의 관광 현장도 보고 거기에 있는 국제적인 관광 전문가들 만나서 대담도 하고 그러면서 아마 저 나름대로 그 경험을 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35년 관광공사에 근무하신 분으로서는 최고의 관광지는 어디로 꼽습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요. 저는 프랑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뭐든지 다 있으니까 자연도 있고 자연도 문화도 있고요. 있고. 예. 그게 사실 절대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마다 도시마다 특색이 있고 특색이 다르기 네, 때문에 네, 네. 어떤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 같고 그냥 통계적으로 본다면 뭐 프랑스가 가장 많이 관광객이 찾는 나라고 그다음에 스페인, 미국, 이탈리아 이 정도가 아마 국제에서 빅4로 들어갈 겁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뉴욕에서 한 5년 살았는데 네. 뉴욕이 정말 인종이 모든 인종이 다양하게 모여 있고 전 세계 문화가 모여 있고 전 세계 음식이 모여 있는 멜팅 팟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정말 그 다양성으로 본다면 저는 뉴욕도 파리나 마드리드에 못지않은 그런 아주 다이나믹한 생동감 있는 그런 관광 도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지요. 어쨌든 전주관광재단 이제 대표이사님을 맡으면서 전주와 인연이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 전에도 이제 방문을 해보셨을 텐데 그럼 네. 과연 전주의 매력은 어떤 데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저는 뭐 여기 일하기 전부터 출장 관계로 한 10여 차례 방문했었는데 주로 한옥마을 위주로 답사나 팸투어나 아니면 그 여행사 사장들하고 이렇게 방문하고 갔는데 한옥마을 위해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솔직히. 다른 데에 뭐 관광지가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주로 외래 관광객들이 전주를 가는 이유도 대부분이 한옥마을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전주는 그냥 전주 시민들이 아는 것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문화 도시가 아닌가 생각 들고요. 그래서 한복이라든가 한지나 그다음에 판소리, 한식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주의 문화 자원으로서 이렇게 대외에 알려져 있고 그렇게 국내나 해외인들한테 그게 인식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요즘에 케이팝 문화가 많이 해외에 알려지면서 네. 세계 여행의 트렌드를 좌지우지하는 연령대는 2030, 흔히 말하는 MZ 세대들이거든요. MZ 세대가 여행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450, 그다음에 670 시니어들이 그들을 따라하는 그런 그 여행 트렌드가 있어서 저는 조금 전주가 현대적이고 모던한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는 여행 콘텐츠나 네. 프로그램이 좀 더 가미가 된다면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도시이자 현재 말하는 K-팝, K-컬처의 대중문화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두 가지 장점을 갖춘다면 보다 발전적인 전주가 관광도시로서 국제적으로 발돋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일을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뭐 1,000만은 넘게 올 거예요. 한옥마을만 네, 보더라도. 네, 국내 관광객은 거의 안 다녀본 분이 없을 정도로 네. 매년 지속적으로 주말에 가보면 찾고 있는데 한 가지 요사이 고무적인 건 이 K-팝 데모넌터스 열풍 때문인지 외국인들의 국적이 다양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서울 수도권에 있지 않고 지방으로 이렇게 다 온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굉장히 고무적인데. 네. 그게 아마 예전에는 서울이라는 도시만 방문하는 대다수였다면 지금도 물론 서울이 가장 방문을 많이 하는 그 국제적인 도시이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부산, 제주를 넘어서 전주 같은 이런 지방의 고유한 도시들도 요즘은 이제 단체 여행이 아닌 개별 관광객들이 3, 4, 5 친구나 가족끼리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방문하다 보니까 전주도 굉장히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걸 제가 한옥마을을 수시로 나가보거든요. 유럽 사람, 미국 사람, 또 아시아 분들이 나름대로 그 전주 한옥마을의 매력을 느끼는 걸 보고 전주가 어느 정도 국제화할 수 있는 기본 자질을 갖추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행 홍보에 있어서는 이제 한국관광공사에 계셨기 때문에 그 내공, 노하우가 상당히 이제 전주관광재단에 녹아 들어야 될 텐데 한때 그 조회수가 뭐 몇억 뷰가 나왔던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네. 관광공사에서 지금 만들어가지고 네, 히트 상품이었잖아요. 네. 그런 거 하나가 판소리에 대한 입문 작용을 갖게 하고 네. 또 판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이 전통 문화의 고장, 소리의 고장 전북을 찾게 하고 그런 큰 효과가 있잖아요. 영향력이.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한국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사실 인력도 전문 인력이 많은 편이고 예산도 풍부하기 때문에 다양한 30초 컷짜리 광고 CM부터 뭐 3분에서 5분짜리 좀 긴 그런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게 벌써 한 5, 60년 된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쌓이게 된 거죠. 그다음에 예산이 뒷받침되니까 훌륭한 그런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전주관광재단이 앞으로 마케팅 방향은 현재는 이제 디지털 세대니까 사실 SNS 계정을 보고 검색을 하고 거기를 가고 싶어하고 예약을 하는 그런 흔히 말하고 모바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여행에 필요한 요소를 해결하는 그런 세대가 되기 때문에 저 또 그쪽으로 이제 전주 관광 마케팅이 그쪽으로 방향을 선해야 된다 하는 걸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제 그 영상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 하나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간단한 쇼츠나 릴스부터 해서 유튜브 안 하면 안 되죠. 네, 유튜브 안 하면 안 돼. 저희도 네. 유튜브도 개설하고 네. 인스타도 최근에 개설했고 틱톡. 틱톡이 미국에 있는 그 2030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트럼프가 미워할 정도까지. 그래서 그런 그 SNS도 계속 만들어가고 컨텐츠 계속 업로드해서 하다 보면 그 중에 아마 한두 건이 또 이렇게 막 15뷰까지는 아니더라도 1,000만 뷰 가고 뭐 5천만 뷰 가면 전주를 알리는데 좀 더 빨리 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TV 신문도 아니고 SNS 활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고 모든 분야든지 지금 AI가 이제 다 달아붙지 않습니까? 네, 네. 관광도 어느 나라 보니까 AI 인플루언서가 24시간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프랑스 뭐 이미 그런 나라들 다 있죠. 독일이든. 네, 네. 우리도 그 아이디어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을 예.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전주에 보면 이제 관광원에서 몇 군 설치돼 있어요. 그 사실 요즘에는 이제
안내원이 이렇게 구두로 설명을 해주는 시대가 지나서 AI와 연동된 관광 안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현지 언어에게 한국말로 답변을 듣는 그런 안내 체계도 이미 가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준비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AI와 연동된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뭐 키워드를 넣으면 그 저희 홈페이지 선택에서 그 사람에 맞는 적합한 코스를 짜주는 숙박시설도 추천해주고 전주에 맞춰서 소개해주고 그걸 연결하는 여행 코스 하루짜리 이틀짜리를 AI와 연동된 여행 프로그램 설계 이런 부분도 이미 시도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전주가 뭐 앞서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뒤져가지는 말자 이렇게 계속 저도 얘기를 하고 있을 거고요. 전주시에서 저 충분히 재단을 그런 면을 채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북 전주 내부적으로도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많이는 오는데 체류형이 안 된다. 아, 예, 아주 네. 저도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듣고 많이 있습니다. 듣고 계시죠? 네, 네. 그 부분을 좀 해결할 해안들도 좀 많이 모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전체 직원들과 회의를 하면서도 직원들 전체가 공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유원 관광지로서 머무르지 말고 좀 더 체류를 할 수 있는 관광지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문화단체들과 연계해서 야간 상설 공연을 좀 만들어준다든지 365 돌아가는 거. 그다음 뉴욕 가면 거기 브로드웨이 쪽이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녁 먹고 그걸 보느라고 하루를 묵을 수밖에 없는 티켓이 상태- 비싸도 사잖아요. 비슷하죠. 예, 뭐 네. 10만 원짜리 사고 그러는데 네. 전주가 또 그 종합적인 문화 전통문화예술의 고장인데 그런 거를 약간 퓨전화하거나 모던화 시켜서 외국어 자막이 가동되는 그런 무대가 설치된다면 그게 연중 상설 공연된다면 아마도 저는 그거를 보기 위해서라도 하룻밤을 묵는 외래객들이 많이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체험역 한옥마을을 보면은 보통 3시간 정도 머물면 다 봤다. 가야지 여수를 가거나 서울로 올라가거나 뭐 이런 분들이 순천 가거나 많은데 뭐, 예, 순천 네. 가는데 그걸 더 머물게 하려면 한옥마을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공방 체험이라든지 체험권이 많이 있는데 그분 공방 운영주들하고 좀 이렇게 회의를 해서 그 3, 4모는 개별 여행자들이 3, 4모는 사람들이 앉아서 뭐 자수공예도 좋고 도자공예도 좋고 이런 거를 서로 배워서 작품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네. 그런 게 많이 생긴다면 3시간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한 번 뭐 체험 하려면 최소 1~2시간 앉아서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럼 또 저녁 먹게 되고 그 밤에 늦었으니 그럼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보고 갈까 이렇게 체류가 유도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그 부분에 저희가 중점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 콘텐츠를 여러 가지 형태로 부분을 해서 그 콘텐츠 내를 소화하면 1박 2일 묵어도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는 멋진 추억을 남기는 전주 여행 코스 개발에 지금 가장 중요한 단계로 그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들도 많고 체험 넣으면은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지도 또 직접 이렇게 네, 떠보기도 맞습니다. 하고 예, 네. 또 한옥 체험도 하고 네. 한식도 만들어 보고 네. 또 언급하셨던 뉴욕에 가면 브로드웨이 가면은 언제든지 뭐 몇십 년 동안 그 그렇죠. 라이언 킹, 네, 예. 위키드 다 네. 그래도 끊임없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전주만 네. 왔을 때 볼 수 있는 상설 공연을 어떻게 해서든지 네.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때 난타는 공연을 해외 수출까지 또 했잖아요. 해외 가서 그렇죠. 또 네, 초청 네, 공연까지 네. 했듯이 네. 넌버벌 공연이 됐든지 네, 예. 꼭 전주만에 네. 공연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타 지역 관광 정책 잘 된 것도 이제 벤치마킹 해 보셔야 할 텐데 네, 뉴스 네. 보다 보니까 강진에서 그 반값인가 뭐 몇십 퍼센트를 다시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반값 여행 해가지고 또 국가 정책으로까지 채택할 정도로 좋은 정책이다. 관광 정책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강진군에서. 네, 예. 네. 그거는 아마 강지군 말고도 네. 여러 지자체에서 뭐 반값 내지 뭐 4분의 1을 다시 환불해줘서 지역 상품권으로 쓰기에 이제 좋은 것 말하는 같아요. 소상공인들이 많이 움직이는 뭐 네. 정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쓰게끔 하는 정책인데요. 그거는 뭐 지역 화폐랑 유사한 개념인 것 같은데 저는 지역 골목 시장 활성화를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뭐 역할을 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전주시의 관련 부처랑 협의해서 그런 프렌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35년 관광공사 근무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던 정책 이런 프로그램은 참 그래도 지금
돌이켜봐도 성과였고 보람있다 하는 것들 몇 개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제 뭐 크게 보면 이제 국내에서 활동한 게 있고 해외에서 활동한 게 있는데 국내에서 있을 때는 그 우리나라의 관광 호텔 등급 제도를 제가 새로 만든 적이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무궁화로 해가지고 무궁화 등급을 가졌었는데 특1급 호텔은 다섯 개, 특2급은 무궁화 4개 이렇게 됐는데 그게 해외에 제가 주전하면서 현지에 있는 그 한국 여행 상품 개발하는 여행사 사장들이 하는 말이 한국의 호텔 등급은 약간 과평가돼 있다. 실제로 5성이라고 가서 손님을 보내고 나면 컴플레인 많이 들어온다. 왜냐하면 서비스 시설이 4성급밖에 안 되는데 5성급으로 이렇게 홍보해서 계약해놓고 막상 가보면 손님들이 이걸 왜 5성이라고 나한테 소개하느냐 이런 컴플레인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고 국내에서 보니까 등급제 개편한다는 여러 가지 업계나 이런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제 스타 레이팅을 바꿨거든요. 국제적인 거는 5스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호텔 등급 개편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접점에 있는 5대 접점 지역을 저희는 이렇게 부르죠. 숙박시설, 음식, 교통, 관광 안내, 쇼핑 시설 보거든요. 이 네. 5대 관광의 접점 시설에 있는 서비스 수준을 높이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중저가 숙박 시설의 그 품질 인증 시스템 제가 만들어 해본 적이 있고 음식도 마찬가지로 수준을 평가해서 우수 식당, 우수 공동식당 이런 거를 시범적으로 인증을 해서 다른 식당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해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수용 여건 개선 문제 한 적이 있었고 이제 전주도 이제 컨벤션 센터가 이제 3년 후면 완공되잖아요. 네. 제가 컨벤션 마이스에 근무할 때는 저는 이제 재밌었던 게 하나가 대형 국제회의 같은 거를 유치하는 놀이 참 재밌었어요. 국제 기구나 단체에 협력을 해서 네. 우리가 프로포즈를 잘 만들어가서 왜 한국에서 당일내 회의나 행사를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물론 이제 떨어진 경우도 많지만 막 됐을 때는 너무 좋았던 경험이 있는데 한 2만 명 넘는 그런 세계 로타리 대회, 로타리 세계 대회 같은 건 2만 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허벌라이프라는 건강 보조식품 회사가 있는데 다이렉트 들어봤어요. 마케팅 회사거든요. 네. 거기 아태총회가 한 2만 명 정도가 와요 해외에서만. 그것도 제가 그 현장 날아가서 직접 피칭하고 또 설명하고 이 사진 모셔다가 국내 펜투어 시키고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했더니만 별 유치가 됐고 그런 점에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껴서 아마 전주 컨벤센터가 설립되기 전에 저희 관광재단도 아마 그런 인력을 갖춰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35년 근무하셨으니까 전부 다 지금 현역들은 다 후배들이잖아요. 까마득한. 그렇죠. 그 예, 네트워크를 좀 활용해서 작년에 아마 제 방송도 출연했을 거예요. 우리 전주 출신 또 대만에서 프로야구팀 치어리더가 아, 있는데 네, 예, 예, 맞습니다. 그분 네. 때문에 전주에 또 그 대만 관광객들이 또 수백 명이 왔었어요. 네, 예, 맞습니다. 봤습니다, 저도. 네, 예, 예. 그런 것들을 한국관광공사에서 혹시 아이디어가 접목되는 게 전주하고 있으면 네. 그 활용해서 네. 예. 그러자 제가 그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4대 인바운드 시장이 중국 다음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네. 일본, 대만, 미국 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나라에 주재하는 제 후배들한테 내가 여기 왔으니 네. 한 좀 봐줘라 부탁 좀 할게. 그래서 제가 주재했던 데는 네트워크는 다시 살리면 되는데 제가 네. 주재 않았던 곳은 이제 그분들을 통해 후배들을 통해서 현지 여행학계랑 저희가 직접적으로 자료도 보내주고 필요하다면 그분 초청해서 전주를 좀 이렇게 팸투어나 답사를 시켜서 한국을 여행하는 코스를 설계할 때 기획할 때 전주를 꼭 집어넣게 하게끔 작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상당히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게 전주를 몰랐던 말고 한 번쯤 와보거나 자료나 영상을 본 사람들은 한국에 이런 동네가 있어? 네. 어찌 보면은 깜짝 놀라는군요. 경주보다 더 낫지 않겠어 이런 느낌 받을 때 있어요. 그럼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경주는 사실 저희랑 비교하면 네. 약간 제가 제 개인적 소견이다만 경주가 더 이렇게 글로벌하지 않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전주도 경주 못지않은 더 나은 그런 이 전통 문화 도시구나 하는 거를 아주 깊이 인상 깊게 한 사람이 많았어요. 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데서 이렇게 해외랑 직접 네트워크를 만들고 상품을 기획해서 연주를 집어넣고 하는 작업은 그 쉽지 않은 작업인데 저는 그 일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라서 네.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좀 알고 네트워크를 쌓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직접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해서 네. 사람은 끊임없이 뭐 어떤 AI 세상에 오고 하더라도 관광은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또 김민석 총리께서도 또 저희 방송 출연해서 K-APEC 성과 경주가 더 많이 알려졌지만 포스트 APEC을 생각하면 전주도 우수한 도시라고 칭찬을 해줬거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전문가 분들께서 전주를 더 알릴 수 있는 정책을 좀 내놓으셨으면 좋겠는데 지난해는 어쨌든 설립 초창기고 하니까 네, 이제 네. 경황이 없었을 텐데 네, 네. 올해 뭔가 이제 내놓아야 되잖아요. 네, 우선 네. 정책, 네, 네. 중심 정책 어떤 건가 밀어붙인 올해. 저는 일단은 크게 세 가지 정도 유형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제 외래 관광객이든 국내 관광객이든 전주를 방문했을 때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예. 그런 점에서는 관광 수용 여건 개선이 중요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 관광에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숙박과 음식, 교통편, 관광 안내, 쇼핑 편의 서비스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5대 관광객 접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높이면 그것이 이제 불편 없이 여행할 수 있다면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되고 어떠한 불편 없이 돌아간다면 아마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하는 부분에서 그거를 제가 첫 번째 과제 삼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한옥마을에 편중된 현재 그 잠재 가격대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다면 콘텐츠를 좀 외연을 확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주가 갖고 있는 한옥마을 외 자원이라고 한다면 새롭게 공장지를 개발한 팔봉예술공장이라든지 멋지게 개편된 아중호수, 그다음에 연꽃이 여름에 유명한 덕진공원,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맡게 되는 완산벙커, 아니면 봄꽃으로 유명한 완산칠봉, 그다음에 서학동 예술마을, 자만벽화마을, 그다음에 전주천의 자전거 도로를 활용한 자전거 투어. 그다음에 전주 전통시장을 다니는 골목길 투어 이런 것들을 좀 외연을 확장한다 보면 저는 뭐 하루가 1박 2일 묵어도 다 보지 못하는 그런 이렇게 관광 자원이 풍부해 볼거리 놀거리가 많아 이런 인식을 해외에 심어준다면 네. 외래 관광객들이 서울에 왔다가 전주 한번 가야 돼. 1시간 반이면 오지 않겠어? 이렇게 이제 바이럴을 타게 되면 전주도 어느 순간에는 국제적인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 관광 도시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플랜을 그려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해외에서의 이제 전주 알리기와 이제 시장 여행 상품 개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 있는 그 언론 매체들한테 저희를 알리게 되고, 그다음에 바이럴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알려야 되고, 그다음에 현지에 있는 단체 여행을 담는 현지 여행사들. 를 접촉을 해서 네. 한국 상품을 여행할 때는 꼭 전주로 들어가도록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든지 자료를 지원하고 설명을 하고 때로는 필요하면 이제 한국을 전주를 답사시켜서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돌아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단체 여행 상품도 개발해야 되고요. 마지막에 중요한 건 현재는 이제 모바일로다가 말하는 그 온라인 여행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트립어드바이저, 트립닷컴, 뭐 부킹닷컴, 아고다 굉장히 많아요. 나라마다 좀 편차는 있는데 사용하는 그 계정들이 그 주요 인바운드 시장에 앉아 있는 그런 온라인 여행사들을 대상으로다가 전주 상품을 등재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등재시켜서 직접 소비자들이 보고 결제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요즘은 여행사로 오는 단체 관광객보다는 사실은 거의 90%가 개별 여행자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온라인 여행사의 상품이 등재되지 않느냐가 굉장히 큰 효과 차이겠거든요. 저 크게 보면 그 세 가지 부분에서 좀 각기 다른 사업을 가지고 금년 한 해는 본격적으로 전주관광재단의 사업 원전이다 이렇게 어떤 지원자한테도 사명감과 일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 한 가지 더 덧붙여서 국중박이라고 들어보셨죠? 국립중앙박물관. 네, 예, 예. 대박 났잖아요. 대박 났죠. 예, 600만 명이 찾는다고 하는데 예. 거기에서 파는 굿즈들이 참 인상적이에요. 네. 사고 싶게 만들고 네. 예, 뭔가 창의적이면서 재해석한 것들을 뭐 반가자유상도 이렇게 사가고 싶은 네, 예. 뭐 키링도 있고 하던데 네. 전주에 공예인들 참 많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네. 미팅 한번 해서 전주에만 가면 살 수 있는 걸 특별한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인사동에 가면 살 수 있고 경주에 가면 살 수 있고 이런 거 말고 네, 네. 예,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국중박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설레가. 네. 예. 돈을 쓰게 만드는 방법은 네. 현지에서 뭘 사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먹고 짜고 쓴 데 말고 흔히 말하는 관광 굿즈, 관광 기념품을 특이한 거를 만들어 생산하고 팔린다면 아마 소상공인들이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역 경제에서 저희도 인원 한 사람이 그것만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전주 굿즈 개발을 위해서 아마 시민 대상 공모도 할 것이고 작가나 그분들 모시고 한번 같이 간담회도 갖고 해서 과연 전주에서 가장 팔릴 만한 것은 무엇인가, 어떤 공예품인가를 좀 발굴해서 그분들의 판로를 직접적으로 개척해주고 홍보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전주문화재단하고 또 함께하고 있는 한복 모델 선발대회 인코리아도 네, 네. 올해 이제 4회째인데 네. 그것도 좋은 지금 컨텐츠로 급부상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예, 저희하고 또 콜라보할 수 있는 네, 네. 그것까지 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예, 그 요즘 전주의 한복이 뜨니까. 연중 축제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열리는 편인데 아직까지 국제화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일부 전문가들도 저한테 지적하시는데 아직 시민들을 위한 축제를 벗어나서 한국 외지인 플러스 외래 관광 때 즐기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보자 해서 저도 그분들하고 좀 자주 미팅을 갖고 저희는 이제 마케팅 전담 기구니까 그 마케팅 차원, 관광 마케팅 차원에서 축제 설계, 그다음에 외래 관광객들이 찾을 만한 요소를 집어넣고 하면 조금 더 국제화에 빠르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2036년 하계올림픽도 또 유치해야 되고 하니까 네. 더 글로벌 도시로 급부상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많이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아이들 뭐 학원도 방학이고 해서 가족 단위로 또 여기저기 여행하는 분들 참 많으시던데 우리 전북 전주에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